국민 여러분, 주호영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주호 사회부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동래구 출신 서지영 의원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1년이 된 날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한 아이들의 명복을 빌며 저는 교육 현안을 중심으로 대정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부총리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석을 질문을 위해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네, 부총리님. 지난주 고3 학생이 교실에서 선생님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초등학생이 교감 선생님을 학교 복도에서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학교 현장의 모습입니다. 부총리님, 지난주 교실에서 벌어진 교사 폭행 사건의 학생과 선생님께 어떤 조치를 하였습니까? 네, 가해 학생은 사안 발생 즉시 분리 조치가 되었고요. 또 피해 교원에 대해서는 응급 조치 및 특별 휴가를 실시하였으며 또 치료비 지원이나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충격적인 사건들이 학교 현장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상한 대응과 비상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러한 신속한 대처가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그 학교들이 정말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안전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또 이제 그 사태 이전에도 또 하늘이법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또 활발하게 논의를 해주시고 지금 진행을 해주셔서 또 정부도 여기에 발맞춰서 이런 그 학교 안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아까 사건을 보여드렸지만 하나는 동료 교사께서 복도에서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건이었고 또 하나는 교실에서 학생이 그 장면을 촬영을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CCTV 설치에 대한 요구들도 많아지고 있고 또 그에 대한 폐해에 대한 각종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좀 더 근본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존경하는 서지영 의원께서 또 직접 그 대표 발의도 해주신 그 CCTV를 좀 학교에 좀 더 사각지대가 또 많이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없도록 좀 더 많이 설치하고 좀 더 그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지금 논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정부도 그 CCTV 추가 설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CCTV는 논쟁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실 환경이나 학교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요구들도 있고 해외에서는 셉테드, 즉 범죄 예방 환경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그런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CCTV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보다 좀 더 근본적인 학교 안전을 위한 대책들도 다양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서는 근본적으로 이 사건 사고를 빨리 알릴 수 있는 비상벨 설치라도 바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럽게 학생이든 교사든 비상 사항을 알리고 공유해야지 신속한 대처가 빠르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각 교육 주체들과 함께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의대 정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어오기 전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내일 교육부에서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발표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의대 정원 이슈가 사실 의대 교육 정상화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지난 3월 7일 날 우리 이제 의대 학장님들 또 총장님들이 정부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좀 대성적인 결단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학생들이 다 등록을 하고 이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의료 현장 또 대학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런 목소리들을 좀 더 경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유급 사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내일 발표를 하시는 거는 좀 현장의 상황을 수습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유급에 대해서는 이번만큼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좀 원칙을 철저히 좀 지키자. 또 정상화라는 것이 결국은 학칙을 준수하는 데서부터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학칙을 준수한다는 차원에서 의대 학장님들도 좀 굉장히 좀 강하게 그걸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유급이 발생하는 것인 만큼
어떻든 뭐 현장과 철저히 좀 더 그 소통을 해서 의대 교육 그 정상화에 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복귀할 경우에 더블링, 트리플링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학생들이 뭐 다 복귀를 한다면 사실 트리플링은 일어나지 않는 거고요. 이제 복귀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돌아오면 정말 세배의 학생을 교육하는 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부분은 학칙에 따른 그 의대 교육 정상화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좀 학생들이 전부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계속 그 의료계와 또 의대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과 함께 정말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총리님, 그 유급 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 대학에서는 마치 수업 불참하고도 유급을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안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는 지금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희가 뭐 그 의대 학장님들하고는 정말 그 밀접하게 계속 그 정보를 교환하고 또 저희들도 좀 계속 그 요청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이번만큼은 이제 더 이상의 그런 유인화는 없고 이제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그 첫걸음은 학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그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랜 의료 공백 속에서도 헌신적인 의료인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해 올 수 있었다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의대생들이나 전공의들이 구성원들을 집단 따돌림하거나 조롱하는 반지성적인 사태들도 저희가 목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체크하고 계시죠? 네, 뭐 정말 그건 중요한 원칙이고요. 그 복귀한 학생들을 피해를 주거나 따돌림을 하거나 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의 의견도 우리가 충분히 숙고해야 될 상황이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저는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공정한 작대를 적용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인내심도 극에 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정부와 또 의료계가 함께 최근에도 아마 대화의 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함께 수기를 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가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민주당은 마치 고교 무상교육이 중단된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고 거리에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부총리님, 현재 고교 무상교육이 중단되었습니까? 뭐 고교 무상교육은 절대 중단될 일이 없고요. 정부로서는 무상교육은 반드시 국민과의 약속이니까요. 철저하게 지킨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당시에 걸었던 현수막처럼 우리 아이들 교육이 지금 포기 상태입니까? 뭐 무상교육에 있어서는 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시에 온갖 커뮤니티에서 떠돌았던 것처럼 지금 고교생들에 대해서 학교 교육 비용을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은 국고로 하느냐 지방비로 하느냐 하는 그 재정의 그 문제지 부담에 있어서는 국가가 부담한다는 원칙은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제출한 일반 복주로 제출한 법안은 연장 법안은 일몰 연장 법안은 지금 제2 요구된 상태이고 현재는 일몰이 적용된 상태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무상교육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진행됩니다. 부총리님, 전국의 학부모님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학부모의 부담은 없는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가짜 선동이었다. 분명하게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해주십시오. 네, 고교 무상교육은 반드시 그 지켜지는 정책이고요. 이 재정을 어떻게 분담하느냐의 방식의 그 결정에 대한과는 관계없이 정부는 학부모 부담 없이 고교 무상교육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일몰이 적용되어서 지금 그 중앙정부의 비용으로 감당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교육청의 비용으로 진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네, 전국의 학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중단된다. 학부모의 부담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진행될 것이다. 160만 원씩 내야 될 것이다. 이건 모두 가짜 거짓 선동이었습니다. 서울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을 속이고 현혹하고 가짜 거짓 선동을 한 것입니다.
이 거짓 선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전국의 학부모님들, 무상교육은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끝까지 진행됩니다. 학부모님들의 부담은 결코 없습니다. 가짜 선동에 앞으로 결단코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교육부에도 굉장히 불만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11월에 지적했을 때 잘못되고 있는 여론에 대해서 가짜 선동에 대해서 광고라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하셨습니까? 저희가 학부모님들에게 고지하셨습니까? 그 원칙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제가 고등학생 학부모인데 저 그런 고지 학교로부터 받은 거 없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그 학부모님들 오해가 없도록 교육부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의 선동에 당시에 여당이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됩니까? 정부도 대응해야 됩니다. 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정부의 또 홍보에 또 한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시의 야당은 교육청이 돈이 부족하다. 교육청도 재원이 고갈된다. 이런 엄살을 떨었습니다. 부총리님, 각 시도 교육청에 교급 무상교육을 추진할 수 없을 정도로 교육청은 재정이 열악합니까? 저희가 그 재정 부분은 다 따져봤습니다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는 자료도 그렇습니다. 올해 본 예산 현황만 봐도 17개 시도 교육청 합계 총 94조 원입니다. 가장 많은 경기교육청 23조 원입니다. 4년간 17개 교육청이 적립한 적립금은 30조 원 규모입니다. 이자 수입만 1조 6천억입니다. 부총님 알고 계시죠? 네, 여가부 한 해 예산 수준입니다. 세종교육청은 1년 예산이 1조 2천억입니다. 그런데 여가부가 1년에 1조 7천억이죠. 여기 차관님 나와 계시죠? 우리 통일부 예산은 어떻습니까? 1조 2천억입니다. 애지간한 부처들보다도 교육청의 1년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거 제대로 쓰고 있을까요? 부총리님, 국무조정실에서 조사한 것과 감사원 감사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것이 감사와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늘 교육청은 엄살을 떨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주당은 늘 화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살펴보니 지난 4년간 남북 교육 교류 기금을 조속한 교육청들이 즐비합니다. 공교롭게도 소위 다 진보 교육감들입니다. 무려 180억이나 적립했습니다. 북한 관광지 소개하고 북한에 학용품 보내고 이런 것들이 예산이 너무나 부족한데도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통일부 예산이 1조 2천억밖에 안 되는데 말입니다. 부총리님, 네, 지금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20.79%죠, 내국세에.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학령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30년이 되면 30조가 늘어나고 학생 수는 100만 명이 줄어듭니다. 이제는 이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에 대해서 근본적인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 지방 재정 결부금의 그 근본적인 재정 재구조화는 지금 연구 용역을 맡겨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5년, 10년 이렇게 가면 상당히 이제 큰 규모로 격차가 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미리 좀 연구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이거 일몰 연장 법안 적용하면서 사상 초유의 감행 예산안에 예비비 안에 무상교육 예산이 들어간 거 아시죠? 네, 압니다. 네, 참 희한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예산안이 통과된 날 보도된 기사입니다. 무상교육 알박기 증액에 재대응 비상금 3,800억 분. 정확히 지금의 상황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전 대표님은 예비비가 4조 8,700억 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우롱한 겁니다. 네, 부총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덟 번째 서지영 의원의 질문.